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금리 인하, 즉 피벗의 그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번 달 18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목요일 새벽,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무려 4년 만에 피벗입니다. 피벗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도 준비가 분주한데요. 피벗 이후 시장 대응 전략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2.3%대 하락해 주요 20개국 중 1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9월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9월의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전망한 우리 증시의 9월 향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전망한 9월 코스피 밴드는 최소 2,450에서 2,850포인트였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지난달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했던 대신증권으로 하단을 2,450포인트로 제시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곳은 상상인증권입니다. 상단을 2,850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8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630에서 2,930포인트였는데 하단이 무려 180포인트 낮아졌고 상단도 8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움직일 9월의 호재와 변수들은 무엇이 꼽혔을까요? 9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으로는 역시나 통화정책과 관련한 변화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5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모두 증시 호재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에서 18일에 예정된 FOMC 회의,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관점은 인하폭이 어느 정도이냐죠. 대체로 25bp 인하 가능성이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50bp를 인하하는 B컷이 단행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 혹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 김영일 센터장의 경우 해리스 후보의 당선 확률이 앞서면 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되고 9월 10일에 예정된 TV 토론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기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점, 반도체 업황과 실적 호조 등을 9월 증시 호재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증시 변수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벤트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두 후보 간의 상반된 정책, 그리고 아직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 후보 간의 지지율 등락이 시장의 불안 심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김영일 센터장은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와 반대로 일본 BOJ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도 주목했습니다. 엔캐리 자체의 시장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엔화 강세 압력 확대로 엔캐리 청산 매물 출회가 예상되고 시중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이외 박희찬 센터장의 경우 중국 경기 부진 지속과 국내 내수 부진 지속 등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이승우 센터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변수로 꼽아줬는데요. 그렇다면 5대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9월의 유망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꼽혀왔는데 9월은 금융과 제약바이오, 건설업종이 각 3표씩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 위주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뒤를 이어서 여전히 반도체도 2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이 확인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등 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 소프트웨어와 조선기계, 자동차와 2차 전지, 인터넷, 항공, 방산, 신재생 에너지가 꼽히면서 이전 달보다 더 다양한 섹터들이 유망 섹터로 꼽혔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꼽은 9월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피벗 이후 금리 인하의 우슬 섹터들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금리 인하 수혜주 첫 번째 sek터, 바로 바이오와 헬스케어입니다. 지난 8월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금리 인하 시기 의료기기에 대한 혁신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 수익의 측면에서도 평가가 개선되리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섹터 개별적으로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9월 안에 통과될 예정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반사수혜 기대도 높아지는데요. 피벗 이후 다가올 대선이란 새로운 불확실함에서도 어느 쪽에 승리하든 수혜가 기대된다는 섹터로 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피벗 이후 기대될 두 번째 섹터, 바로 건설입니다. 지난 여름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들이 나올 때마다 GS건설과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건설주들이 함께 들썩였죠.
금리 인하 시기 주택과 상업용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개조 수요까지 확대되리란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에는 트럼프 당선 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에 대한 가능성과 또 장기간 수혜에 따른 순환매 수급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건설 섹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기대받는 성장주 중에서는 기술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설비 투자까지 증가하리란 기대 속에 저금리의 IT 섹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리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IT주는 12개월 후행 PBR 기준으로 최근 고점 대비 15% 이상 저평가돼 있다며 금리 하락 기대를 반영할 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섹터 중 하나입니다. 수천만 원의 자동차를 할부를 통해 구입할 때 할부 이자율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지난 1분기 미국의 자동차 할부 금리는 무려 7.1%, 2021년 말에 3.8%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미국의 자동차 할부 대출의 연체율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할부 금리가 그동안 억눌렸던 자동차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별 종목단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업그레이드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까지 하반기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자동차 섹터에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피벗 이후 승부처인 4곳, 바이오와 건설, IT와 자동차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 섹터는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인데요. 건설 섹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증권 신동형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고금리와 PF 부실 여파로 건설주들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한 건설주 수혜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는 아시다시피 건설주에 제일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맞습니다. 또 지금은 금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건설 지표들 역시도 모두 다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단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더 많이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 상승을 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상태고요. 일단 지금 시중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한 달에 월 4만 세대 이상 그리고 7월달 기준으로는 5만 4천 세대 이상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은행을 상대로 다시 가상금리를 소폭 올리거나 또는 오늘부터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는 등과 같이 대출 관련 규제가 다소 강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매 거래가 특히 7월에 몰렸고 그만큼 8월부터는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가 다시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게 되면 결국에 이런 현상들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거래량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건설사들은 지금 분양과 착공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건설사들의 합산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0% 증가를 했고요. 착공 기준으로는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이런 착공과 분양의 확대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주택 매출 공백을 메꿔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양호한 마진율을 보유한 신규 현장의 비중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현장의 믹스 개선 역시도 빨라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낮아졌던 이익의 수준 역시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좀 크게 받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 만큼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비싼 축에 속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을 직접 비교를 해보면 투자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 중에서 주택 익스포저가 가장 크고 주택 시장이 이제 회복 기조로 돌아설 때 그 주가 상승 역시도 가장 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작년에 대규모 원가 반영을 실시하면서 보수적으로 비용 집행을 모두 다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게 올해부터는 준공정산 이익과 같은 일회성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급 증액 역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GS건설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22년 대비 23년의 분양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일회성 이익을 제외했을 때도 마진율 믹스가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PBR 정도로 복귀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 사업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기존의 도급 사업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이익률 자체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안정적인 우발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 상승의 좀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인 도급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는 타사들에 비해서 충분히 상향된 타겟 멀티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건설주를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원가율입니다. 지금 원가율이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낮아졌던 이익률이 정상화되는 순서대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분양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리고 원가율 상승이 빨랐던 그 22년 악성 현장의 비중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비용 반영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끝마쳤는가,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이 말씀드렸던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고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될 건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만 본다면 올해 내로 유의미한 이익률 상승을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계속 주도하는 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추가적인 원가율 상승이 제한적인 곳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대우건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와 4분기에 이 대우건설의 원가율이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또는 미분양 충당금 관련된 일회성 비용의 우려가 없다면 GS와 현대산업개발 다음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종목은 대우건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벗 이후의 웃을 섹터 이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우주항공, 증권주와 인터넷 게임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거의 모든 자본이 건설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신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큰 이점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순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 순서대로 금리 인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섹터, 우주항공을 빼놓을 수 없죠. 신기술 연구 비용 확대에 따라 섹터 전반에 훈풍이 돌 수 있고요. 특히 항공 섹터의 수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리스비와 연료비를 달러로 계산하는 만큼 환율은 항공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한항공의 올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변동되면 기업은 약 28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 상반기 국내 항공사 5곳 모두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사그라지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돈은 또 다른 곳으로도 흘러갑니다. 통상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예치 자금이 줄고 주식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돈이 통장에서 실물 경제로 또 안전자산에서 증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증권주 이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요. 특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는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도 채권 평가 손익 개선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증권주는 하반기 밸류업 수혜 기대도 큰 상황인데요. 상반기 많이 올랐던 은행과 보험주 대신 증권주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피벗 수혜 기대주, 바로 인터넷과 게임입니다. 고금리에 고통받았던 대표적인 섹터죠. 올해 들어서만 네이버는 28%, 카카오는 35%가량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펀더멘털 대비 다소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최근 상반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주가 급등세가 연출된 바 있는데요. 내년 대형 신작 게임 발표 일정이 있는 만큼 관련 모멘텀 체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대표 두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등 신산업 전망이 불확실한 데다가 카카오는 최근 계열사 매각설까지 불거지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인터넷과 게임주에서는 개별 종목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피벗 이후 계좌를 책임질 승부처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정의훈입니다. 네, 우주항공주 역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우주항공주 수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주항공주 그 연초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연초 이후에 5월 말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수혜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꾸준히 주가가 올랐는데, 다만 이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좀 재료 소진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같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우주항공주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항공주 안에서 탑픽은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탑픽 같은 경우에는 세트레가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성 개발 쪽에서 이제 세트레가이가 굉장히 강점을 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순 이후에 주가가 세트레가이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27년까지 이제 국내에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성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를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위성 개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내 위성 개발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트레가이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신규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지난해까지 올해 2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확대된 수주 잔고에 따른 실적 개선도 같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주 안에서 탑픽은 세트레가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